작년에 우리 의원님께서 사도광산 다녀오시고 일본 가셔서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오셔서 저희한테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일본이 이 군함도 관련해서 유네스코에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참 또 충격적입니다. 뭐 예상할 수 있었던 건 바이긴 하지만 일본은 전혀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일본이 변하지 않는 거는 이미 네. 군함도에서도 봤고 제가 제가 사도광산 가기 전에 군함도에 갔다 왔고 군함도도 계속 밝혔고 이걸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군함도는 네. 저도 직접 가서 봤지만 일단 사진을 못 찍게 하고 사진 못 찍게. 전시를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의 적나라한 그다음에 딱 신청을 받아서 50명 이상 안 들여보내고 가이드가 아, 들어가서 다 통제합니다. 네. 그리고 군함도는 자기들의 산업화를 자랑하는 것이지 아, 일본이 얼마나 근대화되는 산업화 자료관이지 산업화 자료관. 그 자료관에서 희생당했던 조선인의 음. 강제 노동에 대해서는 아예 없고 네. 오히려 그들에게 보급품도 주고 그러니까 고생한 것은 거기 있는 다른 모든 자기들 나라에서도 오고 다른 네. 외국인도 노동자도 똑같은 있었고 노동자들이 똑같은 고생한 거다. 그러니까 군함도에서 그 당시에 뭐 노동 환경이 좋지 않았다 이 정도만 살짝 치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 외통위에서 계속 조태일 장관한테 얘기해도 네. 일본은 forced to work이라고 그 당시에 했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했습니다. 군함도를 받아내고 뭐냐 바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우리는 인정한 적이 없다고 딱 부인하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왜 사도광산을 또 허락해 주냐는 말이에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유네스코에서 네. 이미 군함도에 전례가 있는 일본한테 예.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허락하는 게 일본의 사도광산의 유엔 등재가 우리 손에 달려 있었음에도 맞아요. 불구하고 만장일치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 전례 때문에 우리 그렇죠. 목소리가 가장 컸단 말이에요. 그거를 일본한테 확실한 약속이나 받아내지 않고 그냥 줘버린 거예요. 군함도도 그렇고 그때도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아니었습니까? 제 기억에 예, 박근혜 정권 때 이번 윤석열 정권이 또 이제 사도광산이고 사도광산이죠. 근데 일본은 생각해 봅시오. 외교에서 아니 그 김태호가 아주 네. 유명한 말이 그 전에 박진 장관이 반을 일본이 물고, 채울 것이다 예, 그랬는데 반 채우면 김태호 뭐라 했냐면 일본한테 부담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일본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 일본 측에서는 이렇게 좋은 호기를 아까 호구죠 또 한국이 호구인데 일본이 보기에는 왜 일본이 스스로 그것을 안 그래도 지우고 싶어 하는데 일본의 수정주의가 굳이 한국이 저렇게 해주는데 얼씨구나 하고 받는 거죠. 이게 다 자초한 겁니다. 그래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공개한 후속 조치 보고서를 보니까 군함도 전시관에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 전시, 강제노역 전체 역사 설명, 등재 당시 했던 약속을 대부분 지키지 않은 걸로 제가 답답한 게 되고. 아까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예. 진짜로 봉기하셨던데 근데 지금 답답한 게 뭐냐 이게 왜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놀랍니까? 놀라는 척합니까 외교부가 수도 없이 저뿐만 아니라 이들가 10년 동안에 군함도가 안 됐다고 얘기했고 사도가 안 했다고 직접 했는데 보고 와서 다 얘기를 했던 왜 거고. 처음 본 것처럼 왜 놀라는 척 연기를 합니까? 그렇네요. 예견됐고 얼마나 경고해왔던 건데요. 네. 일본 앞에서만 왜 이렇게 작아지는 모습을 이 정권은 또 그 과거 보수 정권은 보여왔느냐 이런 지적인데 이미 이제 일본이 사도광산 관련해서도 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보여준 전시물에서 강제동원 표현을 뺐고 맞습니다. 직접 보셨고 없습니다. 거기 가서 아무 도시락 그런 거 하나만 없습니다. 있었다는 거 네. 남은 도시락 하나만 있었다는 거 없었고요.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그 끝이었고 그리고 지난해 11월 열린 추도식에도 야스쿠니 신사참배 논란에 일었던 외무성 정무관을 정부 대표로 좀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밀림이 어디까지 밀리는가를 계속 미는 겁니다. 일본은 외교에서 우리는 이미 뒤를 보였고 예.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이거는 매우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고 그거는 한국을 건드려 보는 겁니다. 더 향후에는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이런 것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게 일본 우익 정부의 네. 속셈인데 그게 우리가 완전히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 여기서 뭐 잃을 것도 없고 계속해서 자신의 네. 주장을 이제 밀고 나가면서 니네 어디까지 밀리나? 그렇죠. 우리 계속 밀어볼 거야. 그렇죠. 계속 밀어붙인다. 참 우리가 이제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다음에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왜 발목을 잡느냐 하면 예. 일본은 벌써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 우익도 예를 들자면 윤석열은 포기했어요 이미.
근데 벌써 어떤 지금 뭘 조성하느냐 하면 네. 민주정부가 하면 반일 정부가 될 것이다. 아. 벌써 지금 이 잡는 기선 제압을 하는 삽바 싸움을 이미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다음 민주정부가 정당한 요구를 일본한테 하더라도 군함도나 사도광산을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봅니까? 또 반일이네. 또 한일 관계 망치려는 거네. 그거를 또 주장하면서 한국의 우익들을 극우들을 윤석열 정부 최고의 업적인 한일과 관계에서를 이들 좌파들은 또 망친다. 안 보이십니까? 그 구도가? 그런데요. 그렇게 또 활용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당신 정부들이 이미 다 우리한테 해가지고 다 된 걸 가지고 왜 또 트집 잡냐고 또 아베가 그랬잖아요. 아베가 위안부 가지고 그렇게 맞아요.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망쳤다고 하는데 아니요. 아베 정부가 결국 그 전에 정부 박근혜 정부가 했던 걸 이용해서 한국을 약속 지키지 않는 나라. 계속 사과했는데도 사과 안 하는 나라. 네. 또 요구하는 나라로 했단 말. 그 프레임이 다음 민주정부에도 똑같이 작동할 겁니다. 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갔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네. 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제 외교 부분 일단은 뭐 정지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걸 다시 복원하고 복구하는데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여론전이라고 할까요? 일본 극우의 여론전 또 지금 극우 우리 내부에 있는 극우들의 그런 여론전 이걸 또 격파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 아니라 한일 관계가 왜곡되긴 했지만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걸 반대하는 어떤 진보 세력이나 민주 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 양보를 통해 가지고 없앤다고 없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트랙으로 계속 이 문제는 협의를 해야 하고 네. 한일 다른 경제 문제나 실용적인 문제는 연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아베가 이 둘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죠. 그렇다면 저는 그래도 일본 자민당 중에 그나마 네. 좀 괜찮은 이시바가 버텨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전 정부,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네. 민감한 문제는 계속 해결해가는 것으로 다른 트랙으로 남겨두고 한일 관계는 여러 가지 실용적인 문제에서 계속 가야 한다. 그야말로 실용적인 외교가 필요한 것이 또 대일 관계이기도 합니다. 투 트랙으로 가야 되고 참 윤석열 정권의 이제 외교라는 걸 돌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외교라고는 하지만 외교가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제가 진짜 외교를 한 게 아니라 돌이켜보면. 이 정부는 전쟁을 한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외교의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전쟁을 하다가 윤석열 지금 이제 파면 선고까지 이제 가고 있는 그 길에 지금 있는 것인데 일본에 대한 외교 아까 이시바 언급하셨지만은 네. 이시바가 있을 때는 그나마 우리가 좀 뭔가 협상하고 대화가 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왜냐하면 보시는 이시바는 과거사에도 좀 열려 있고 거네요. 그다음에 절대적 친미가 아니라 약간의 중국과도 또는 북한과도 관계 개선을 원하기 때문에 네. 한국이 그래도 이전에 아베나 기시다보다는 훨씬 더 좀 진전된 관계를 가질 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문제는 예. 이시바가 소수파에서 수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내의 극우 세력에서는 비토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 정부가 있을 때까지라도 좀 버텨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시바 정권이 버티길 바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지금 최상목 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뭐 2월 뭐 이 선고가 2월이나 3월 나오게 되면 조기 대선까지 가게 늦어도 되면은 3월 초에는 된다는 말이 많이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 예, 이후에 조기 대선 60일 뭐 이거 좀 예. 보면 몇 달 그래도 있어요. 예, 그 안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 뭐 일본 관계도 그렇고 네. 미국과도 그렇고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조언을 그래도 오늘 해주신다면?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지금 중국에 가셨습니다. 그 동계 아시안 게임도 하얼빈. 가고 예. 그다음에 시진핑과 지금 만날 게 되는데 네. 저는 사실 중국과 좀 좋아졌고 중국이 무비자로 했었는데 네. 간첩설을 해가지고 또 약간 경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딥시크 얘기도 나오고 이게 친중이라는 제발 이념의 덫을 세우지 마시고요. 네. 중국은 확실히 부상하고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는 나라이고 우리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실용적인 점에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지금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전문가들이나 또는 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네. 다음 정부가 이런 외교 다변화를 할 수 있는 네. 내 이념에서 벗어나서 실용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러한 국민적 지지를 결집시키는 게 이게 국내 정치에도 필요하지만 외교에도 꼭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가장 크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탄핵을 피하기 위한 거국 정부가 아니라 네. 진정한 국민 공동 정부나 거국 정부. 그걸 우리 당의 신장식 의원님은 우주연합군이다. 키스에서 예. 우주연합군이다. 예. 그것만 하시더라고요. 빼고 네. 예, 우주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기회로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윤석열 정권을 이제 돌이켜 보다 보면은 뭐 민생 경제 또 정치적인 면도 그렇지만은 외교적인 문제 이게 여기에 대한 피해 우리가 딱 와닿지는 않지만은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니까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외교에 대한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외교는 마치 두꺼운 카페트 밑에다가 쓰레기들을 다 집어넣는 거 또는 이 클라짓이라 그러죠. 그 장롱에 예. 전부 다 집어넣는다. 왜 손님이 먹으면 막 집어넣잖아요. 예, 치울 때. 그게 치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쓰레기는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잔뜩 카페트 밑에 하고 장롱 속에 처박아 놓은 외교 실패를 네. 사실 민주정부가 이걸 하나하나 극복하고 다변화하고 예. 외교와 통상을 극복시켜야 되는 사실 엄청난 미션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외교 문제도 지금 그 말씀하신 만만치가- 것처럼 당장은 예. 안 느껴지는 이 예. 폐해가 5년, 10년, 15년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정치에 뛰어든 거기 때문에 외교 회복해야 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렇네요.